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경제분석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입니다. 오늘은 경쟁적 금리 인하와 유동성 함정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그 금리 인하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낮췄고요. 유로존에서도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서 혹시라도 이런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실제로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동성 함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용이 본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경제가 전망치가 굉장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OECD에서도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전망치인 3.2%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2.9%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 10년 내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발생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에 따른 성장성 저하 이런 부분들도 요인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OECD에서는 정부 지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정부 지출의 GDP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요. 주요 국가, 한국은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 주도의 성장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미국, 일본,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분해해보면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제 성장률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서도 추가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그런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켰고요. 그리고 유로존에서도 9월달 중에 이제 그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언급되기를 지난 2018년 12월 달까지 해서 종료되었었던 유로존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다시금 2019년 11월부터 재개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단 이렇게 미국과 유로존뿐만이 아니라 주요 신흥국들도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표로 정리해 놨는데요. 상단에 있는 것은 미국, 유로존, 영국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가 7월, 9월, 8월 중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흥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국 쪽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이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7월, 8월, 9월에 집중되어서 통화 완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과 유로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금리 완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이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요. 이렇게 물가 안정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들을 리스트업해 보면 최초로 1990년에 뉴질랜드에서 통화 정책의 목표를 물가 안정으로 잡았고요. 한국도 98년도에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했고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물가에 대해서 좀 관리를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라는 것이 통화정책의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나면 결국 실제로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면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런 LN 곡선이라는 것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결국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소득의 증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의 증가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
이러한 상황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동성 함정 구간에 빠져 있는가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표들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인데요. 자, 경제 성장 속도와 통화 증가 속도의 격차를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통화 증가율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면 통화 증가에 효과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국면이 플러스 국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국면은 통화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 속도가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을 정상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아래쪽 구간을 유동성 함정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미국부터 먼저 보시죠. 미국부터 먼저 보면은 이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기간이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좀 통화량이 실제 실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높아진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2016년 이후부터 해서 동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더라도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일본과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른 국면에 비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2015년 국면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좀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더라도 작동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글로벌 통화 완화 기조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완화적인 정책은 지속될 것입니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무역 분쟁이라든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 기조는 이어질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펼쳐지는 이유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완화적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유동성 함정이 걱정되지만 현재 통화 증가율이 과도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정책과의 공조가 들어가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에서도 조금 반등 준비의 과정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 지표에 있어서 급격한 반등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동성의 확장이 바로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경기의 저점을 통과하는 상황이 연출될 경우에 경기 확장 속도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